중국 경비선이 물대포를 쏘며 필리핀 경비선에 접근합니다. 갑자기 중국 군함이 나타나더니 자국 경비선과 충돌합니다. 경비선 뱃머리가 크게 부서져 해경 여러 명이 다치고 군함 함수 좌측이 찌그러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암초섬 스카버로, 중국명 황앤다오 인근 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은 필리핀 경비선과 어선 여러 척이 고의로 중국 영해를 침범해 이에 대응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중국 경비선이 먼저 어선을 위협하며 추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타이완에 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리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건데 중국이 바로 발끈했습니다. 不要在中方核心利益问题上玩火。 Playing with fire? I was just stating facts. But I think if there is a war over Taiwan, we will be in drawn.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전 정부의 친중 노선을 뒤집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영해 분쟁에 타이완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지난달 31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이튿날 워싱턴 포스트와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 동북아의 지정학적 도전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봤다고 말했는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에둘러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영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영내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국 외교수장이 직접 내놓은 건 이례적입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상 한국이 중국의 그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적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도 일관되게 수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논의 중인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우려가 없다며 주한미군은 감축 없이 유지될 것이고 역할도 지금과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억제에 국한되었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장 한미 간 주한미군 역할 변경 논의가 본격화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조 장관이 곧바로 미국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진화하려 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중국이 대형 심해 양식장으로 건조한 구조물 현란입니다.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으로 양식 가능한 공간이 9만 세제곱미터에 달해 세계 최대 양식장으로 불립니다. 好，我宣布鸣笛后开始放鱼。 문제는 중국이 이 대형 구조물을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잇따라 건설했다는 겁니다. 잠정 조치 수역은 한중 간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이 수산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데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국은 산둥성 칭다오 앞 이 수역에 두 구조물 현란 1, 2호기를 잇따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는 대규모 양식으로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약 1km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민간 선박이 나타나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습니다.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하면서 현장에서 중국 측과 2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당한 조사를 막은 것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항의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동식 어업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를 영구시설무라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잠정 수역에서 중국 측 석유 시추 구조물이 발견돼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선 중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남중국해와 인접한 필리핀의 섬 팔라완이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게시물은 1400년대 정화의 대원정을 이끈 중국 명나라 환관이자 탐험가인 정화의 이름을 따 팔라완이 정허다오로 명명된 중국 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라완은 중국 영토에서 15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중국 정부도 팔라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이 그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시해온 U자 형태의 9개 선 안쪽 영역에도 팔라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꼬리를 물듯 이어지자 최근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팔라완에 중국인 인구가 영구적으로 정착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도 아니고 우기면 다 내 땅이냐, 역시 생각의 보법이 다르다, 남의 일인데 남의 일 같지 않은 이 기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원이 곡괭이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흉기로 고무보트를 찔러 구멍을 내고 군사용 레이저를 쏘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 중국명 러나이자오 부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의 공격을 받았다며 필리핀 해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국도 자국 해경선과 어선 등 4척이 필리핀 선박을 에워싸고 승선 검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양측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필리핀 측은 상주 인력 교체와 보급품 전달 중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충돌해와 수병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필리핀 선박이 고의적으로 충돌하며 위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菲方的说法完全是颠倒黑白，还对中方的执法人员泼水、投掷物品等，有关的做法明显加剧了海上的紧张局势。 양측의 날선 신경전은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양측의 무력 충돌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측은 망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남중국해 당사자도 아닌데 중국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충돌입니다. 필리핀 측이 자국 어민들에게 해당 해역의 조업을 촉구하는 등 중국의 구금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분쟁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